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콘테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여는 A매치 이후 토트넘의 첫 경기에서 토트넘이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기존의 토트넘과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과연 콘트넘이 얼마나 달랐고 무엇이 달랐고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심각한 부진을 겪으며 2경기 연속 유효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 경기 전반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고 시간으로 치면 무려 240분이 넘어서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그 수치스러운 기록과는 드디어 작별을 고했습니다. 유효슈팅 총 4개를 기록했고 그중 2개를 골대 안으로 넣으며 그와 동시에 지겹게 따라오던 무득점도 자연스레 해결이 되었죠. 오늘 넣은 2개의 득점은 모두 공격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고 있던 상황에서 호이비에르의 동점골이 나왔고 프리킥 상황에서 레길론이 끝까지 집중해주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두 선수 모두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팀이 되기 위해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팀은 첼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첼시의 총 득점 중 13골을 수비진이 넣은 것이었고 이건 나머지 19개 팀에서 수비들이 넣은 모든 골을 합산한 것보다 많은 득점입니다. 이처럼 수비들의 득점력 가세는 확실히 강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버풀의 경우는 득점은 살라를 비롯한 공격수들에게 있지만 측면 수비수인 알렉산더 아놀드의 무시무시한 어시스트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알렉산더 아놀드는 현재 도움 6개로 리그 단독 3위에 올라있는 수비수입니다. 이처럼 수비진의 공격 포인트 가담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콘테는 무리뉴와 누누에 비해서 수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호이베르가 박스 안에서 득점을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여기까지는 잘 올라오지 않는 호이베르였지만 콘테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하며 라인을 올리라고 했고 오늘 동점골의 결실이 바로 이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루카스 모우라, 해리 케인, 손흥민, 거기에 로얄까지 박스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모두 호이베르를 놓쳤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호이베르가 예전과 같이 내려앉아 있었다면 절대 올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이걸 3선에 있던 선수가 박스 안까지 진입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콘테가 바꿔놓은 토트넘, 오늘 4경기 만에 승리를 해낸 것도 있지만 그게 무려 역전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전반에 실점을 내어줬지만 멘탈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집중해주면서 축구에서 쉽지 않은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인데요. 콘트넘 최고의 순간은 전반전도 후반전도 아닌 바로 하프타임이었다고 보입니다. 전반전의 토트넘은 솔직히 정말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15분간 드레싱룸에 다녀온 선수들은 후반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15분 동안 만에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콘테는 15분간 무언가를 분명 해냈습니다. 부진했던 케인과 모우라의 움직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팀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전반전에 슈팅을 2개밖에 가져가지 못했던 선수들은 후반전에 무려 5배가 넘는 11개의 슈팅을 가져갔고 전반전의 유효 슈팅은 여전히 제로였지만 후반에는 유효 슈팅을 4개나 가져가며 그중 절반을 골대 안으로 넣었죠. 전반에는 골대를 하나도 맞추지 못했지만 후반에는 3번이나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전반전의 기대 득점은 0.06골이었습니다. 사실상 골을 넣을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후반의 기대 득점은 2.07골로 2골을 넣을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2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5개밖에 없었지만 후반전에는 그 횟수가 3배가 넘는 18번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콘테는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더 움직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리즈보다 0.5km를 더 뛰었지만 후반전에는 리즈보다 3.7km나 더 뛰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활동량으로도 경기를 지배했다고 봐야겠네요. 콘테는 인터뷰에서도 전반에는 우리가 점유율을 빼앗겼습니다. 후반전에는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갔고 경기장 모든 구역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반전의 경기력을 팬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저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이 전반전과 후반전의 토트넘은 마치 전혀 다른 날의 경기를 보는 것 같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게 왜 정말 놀랍냐면 토트넘은 오늘 경기를 제외하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16골을 실점을 했는데 아스날전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후반전 실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첼시전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후반에만 매 경기 3골씩이나 내어주며 무너졌습니다. 후반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팀 또는 후반에는 거의 실점하는 팀, 이번 시즌에는 그게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임하며 늘 당해오던 후반전 실점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역전을 했으니 정말 놀랍다는 말이 어울리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교체 타이밍도 그리고 교체 선택도 좋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교체가 아주 일품이었는데요. 58분에 동점골을 넣자 10분 후인 68분에 공격성이 떨어지는 탄간가를 빼고 수비를 유지하며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산체스를 투입했습니다. 산체스는 투입 후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측면에서 라인을 많이 올리며 수비를 해주었고 상대가 우리 측 측면에서 위험 상황을 만드는 것을 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역전골을 성공시키자 왼쪽에서 많이 뛰었던 레길론을 빼고 세세뇽을 투입했습니다.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많이 뛰어야 하고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공을 소유하기 위해 세세뇽의 투입도 바람직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알리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수들 전체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콘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콘테의 전술적인 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콘테의 열정적인 지적 모습이었습니다. 누누 감독이 공멍을 하는 것과 달리 무리뉴가 박수만 치던 것과는 달리 콘테는 양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며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선수들의 집중력과 사기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관중들에게도 지적을 합니다. 후반전 관중들이 공멍 모드로 들어가자 응원을 하라며 관중들을 독려하죠.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콘테,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콘테의 토트넘, 이제는 리그 7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상대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 있을 유로파 컨퍼런스 무라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 일요일 밤 11시에 번리 원정이 있죠. 이 무라와의 원정에서 로테이션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로테이션과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콘테의 결정이 궁금해지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가 다시 터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아이게스.